개혁신당의 분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열이 된다면 10일 만에 파경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혼도 열흘이면 너무 빠른데 어쩌다 이 정파들이 이혼에까지 이른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은 결국은 이혼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정파끼리 뭉친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좀 더 타내자. 그리고 자기 정치 생명 어떻게든 좀이라도 연장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뭉쳤던 것이 이제 이런 파국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꼼수 정치인 거예요. 김종민 최고위원이 현안 브리핑을 가졌는데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중에 하나인 선거정책결정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건, 이 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이준석을 전두환의 국보위와 뭐가 다르냐 뭐 이러면서 전두환까지 나왔는데 그때 이 정당은 정말 오래 못 가겠구나. 이 전두환 같은 놈, 이 말은 엄청 큰 욕이잖아요. 근데 이준석을 그냥 전두환의 국보위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넌 전두환하고 똑같아. 이렇게 김종민 최고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난 너랑 같이 안 가. 그냥 차라리 헤어지자. 이런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 측,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여기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내일 오전 10시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엄중하신 분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중대 결심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대 결심이 헤어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잘 해보자 이런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분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중대 결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또 이분은 몰라요. 그래도 뭐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엄중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갈등이 봉합이 돼도 사실은 굉장히 우습습니다. 근데 또 헤어지면 더 우스워요. 왜냐? 봉합이 되면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무릎을 꿇는 것이 됩니다. 왜냐? 선거 전권을 이준석 대표가 갖는다고 오늘 오전에 결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나는 이준석 대표랑 좀 더 잘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우리는 이준석과 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러면 이낙연 대표는 사실 정계 은퇴 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자기가 소속돼 있던 민주당, 평생 자신을 지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도지사 시켜주고 총리로까지 모셨던 그 민주당을 배신하고 나온 결과가 이 정도다. 그럼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갈등을 봉합하고 이준석이 말 잘 듣고 내가 좀 이준석이 잘 모실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평생 쌓아온 이낙연 대표의 이미지는 완전히 맛이 간다. 먹칠이 된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이것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노정객 한 분을 날려버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가 오가는 걸 보면 안 헤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김종민 최고위원이 그랬어요. 아무리 정치가 막장이라고 해도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전권을 내놓으라고 하고 통합을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통합을 파기하는 의사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준석 너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김종민 최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합은 이낙연 대표가 양보한 통합이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선거운동은 이준석에게, 전권은 김종인에게 있다면 통합된 정당이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을 빨리 몰아내고 이준석 사당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기획 의도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하고 안 놀아. 너 그 김종인 대표 위원장 모셔다가 선관 공관위원장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지대, 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기존의 개혁신당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결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0일 만에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간 총선 주도권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파경은 사실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죠. 첫 번째, 전권을 이준석에게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이낙연, 김종민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사이에 이걸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이건 양보 못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전권을 갖는다면 허수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지역구에 출마해라. 지도부는 모두 다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하자. 물론 이 부분은 새로운 미래 측, 즉 이낙연 대표 측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지만 이건 역시 이낙연 대표에게는 모욕이죠. 왜 모욕이냐. 이낙연 대표께서는 지금 지역구에 나갈 데가 없습니다. 지역구 출마, 이거 그래 뭐 나도 할게 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갈 데가 없다니까요. 나가봤자 개망신 당하니까. 이미 호남에서는 이낙연을 배신자로 보고 있잖아요. 정치에서 배신자가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뿐이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 알잖아요. 물론 유승민 전 당시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배신자로 딱 꽂으니까 지금까지 유승민은 배신자, 이런 프레임에 딱 갇혀 있잖아요. 이낙연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민주당이 키웠고 그래서 총리까지 시켰는데 민주당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호남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분은 호남에서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낙연은 배신자, 윤석열을 돕는 도우미. 언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엄중한 사람이니까 나 그리고 양반이야. 그래서 난 비난 이런 거 안 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살짝 비판하는 것을 끼워 넣는 수준의 비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서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보면서 민주당원들이, 호남 사람들이 안 맞는 사람이었구나. 배신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참 이낙연 대표님은 어찌 보면 총리 하실 때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말로가 좀 굉장히 비참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악수 몇 번은 해봤으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파요. 그렇지만 지금 호남 민심의 실체는 이낙연은 배신자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라. 호남 사람이지 않느냐. 광주 가서 지지율 끌어올려 달라. 그 지지율 가져와라. 그래서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뒤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출마 안 하고 좀 뭔가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자꾸 지역구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준석이가 채근을 하니까 싫은 거죠. 저라고 해도 싫긴 하겠습니다. 호남에서 인기도 없는데 자꾸 막 호남 가서 지역구 나가세요. 이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무슨 말을 할지는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죠. 왜냐? 오늘 새로운 미래 측이 한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독자 행보는 준비되고 있다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 새로운 미래의 정당 대표로 등록을 했습니다. 선관위원회에 새로운 미래 정당
이낙연 대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전당대 의장은 전균환 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측에서는 오늘 통합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는 개혁신당과 함께 가지 않고 별도로 가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나와서 자신의 세력을 중심으로 독자 행보에 나서겠다. 이걸로 보면 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개혁신당의 최고위원회 회의가 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준석 사당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야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전두환과 뭐가 다르냐? 이 이야기는 헤어질 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페이스북에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와도 대응하지 않겠다, 민망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도 나는 안 잡을게요 라는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경상보조금 한 6억 6천 받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탈당하시면 나는 그냥 국고에 반납할게요 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 지금까지 정무직 당직자를 누굴 임명하는지 등의 문제 때문에 열흘 가까이를 협의했다. 개혁신당은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의사결정이 군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나는 정말 이낙연 대표님과는 당 못하겠어요 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안 헤어지면 이낙연 총리는 진짜 말년이 웃기는 짜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아래서 뭘 하겠다고 거기에서 버티고 있겠습니까? 근데 또 헤어져가지고 새로운 미래 당대표, 물론 선관위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당대표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노역이다. 그것은 바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정계 은퇴 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그러나 저러나 새로운 미래가 오늘 선관위에다가 새로운 미래로 해서 이낙연 대표님을 대표로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새로운 미래라는 당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공천 탈락, 민주당이 지금 공천 개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의 공천 탈락한 사람들 이삭줍기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 한번 다 같이 지켜봅시다.